본 영상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블럭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곳에 있는 블럭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를 제어하는 블록으로 특정 명령 블록을 반복하거나 조건에 따라 분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명령 블록들의 실행을 대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몇 번 반복하기 그리고 무한 반복하기 블럭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여러 번 사용해 보았고요. 몇 초 기다리기 블럭도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이 블럭은 조건에 따라서 분기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블럭들입니다. 여기 조건문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반복문 중에 뭐뭐까지 반복하기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이거는 횟수에 따라서 반복하거나 무한 반복하는 것과는 좀 달리 반복문이 종료되는 조건이 여기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이 반복문을 종료하고 빠져나가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기다리기 블럭도 있는데 이 기다리기 블럭도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결합하는 조건이 참이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 기다리기 블럭이 종료가 되고 다음 블럭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멈추기 블럭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특정 스크립트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어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복제하기 기능인데요. 실행하는 순간에 스프라이트를 여러 개 복제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 복제하기 블럭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복제하기 블럭도 실습 예제와 프로젝트 만드는 시간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는 사과 스프라이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는 예제인데요.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배경을 바꾸고 사과 스프라이트와 나무 스프라이트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삭제를 할 거고 현재 나무가 나뭇잎 부분이 좀 더 풍성하게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좀 바꿔 볼게요. 나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모양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벡터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 그리고 뭐 색상별로 조금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스프라이트가 스크래치에서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내가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나뭇잎이 풍성한 모양의 나무로 이렇게 수정이 다 되면 다시 코드 편집기로 돌아온 다음에 이곳에서 이 나무 스프라이트의 전체 크기를 좀 더 크게 바꿀게요. 한 160 정도로 바꾸고 이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을 하면 항상 사과는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사과가 이 위치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기화를 할 거고요.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블럭을 가지고 올 거고,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게 하려면 사과의 X, Y 좌표 중에 Y 좌표를 아래쪽으로 이동하도록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Y 좌표를 바꿀 수 있는 Y 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 블럭을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 10만큼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음수값으로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계속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 반복문을 가지고 와서 이 블럭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사과를 클릭하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아래로 떨어지다가 화면 밖으로 사라져서 지금 거의 사과가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사과가 이렇게 제일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한 이 정도에서 사과 떨어지는 동작을 멈춰 보도록 할게요. 사과가 이 정도에 위치할 때는 Y좌표가 한 1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과의 Y좌표를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 130보다 작아지면 이 아래로 떨어지는 동작을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만족하는지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면 이 조건 블럭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블럭을 이곳에 결합을 하고 이곳에 조건문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카테고리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문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동작 카테고리에서 Y좌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기 둥근 블럭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Y좌표가 마이너스 130보다 작다면 이라는 비교 블럭을 완성을 하고 여기 만약 뭐뭐라면 블럭에 결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 안에 있는 블럭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 반복문을 종료시키기 하기 위해서 멈추기 블럭을 사용해 볼게요. 제어 카테고리에 가면 멈추기라는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모든 프로젝트를 멈출 게 아니라 이 반복문만 멈추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드라는 부분을 이 스크립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과가 떨어지다가 Y좌표가 마이너스 130보다 작아지면 이 스크립트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반복문이 종료되고 더 이상 사과가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떨어지다가 이 지점에서 현재 Y좌표가 마이너스 132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서 스크립트가 멈추고 반복문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과 스프라이트를 한 개 더 추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는 이쪽에 위치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사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저 위치에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위치를 초기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위치로 초기화를 하고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아래로 떨어지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무한 반복문 대신에 뭐뭐까지 반복하기라는 블럭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뭐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블럭들이 계속 실행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는 항상 사과가 아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 블럭을 넣어서 사과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동작을 하게 할 거고요.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조건은 좀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Y좌표가
마이너스 130보다 작아지는 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면 반복문을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고 두 번째 추가한 사과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떨어지다가 이 조건이 만족하는 순간 더 이상 아래로 이동하지 않고 반복문이 종료되면서 사과가 이곳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를 통해서 반복문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해 보았는데요. 사과가 떨어지는 같은 동작을 하지만 첫 번째 사과에서는 무한 반복문과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봤고, 두 번째 사과에서는 뭐뭐까지 반복하기라는 조건 반복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복제하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2개만 열려 있는데요. 세 번째 사과를 추가를 해서 이 세 번째 사과는 처음에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자신 스프라이트를 20개 복제본을 만들어내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복제본은 조금 더 작은 사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과의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20개의 사과를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오고 방금 설명한 대로 크기를 70%로 정하기로 할게요. 크기를 70%로 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든 다음에 복제본 20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카테고리에서 몇 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20번으로 바꾸고, 제어 카테고리에서 나 자신 복제하기라는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이 나 자신 복제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20번 반복을 하면 실행을 해보면 현재 자신과 똑같은 모양의 사과를 반복해서 복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곳에 20개의 사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속성이 동일한 사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XY 좌표도 동일한 속성으로 복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곳에 20개의 사과가 겹쳐져서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과가 사과나무의 여러 곳에 골고루 열려 있도록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복제가 되었을 때 그 복제본의 위치를 우리가 좀 바꿔주면 여러 곳에 사과가 열린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한 후에 여기 복제되었을 때라는 시작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복제본의 XY 좌표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동작 카테고리에서 XY 좌표 어디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지고 온 다음에 사과의 위치를 우리가 난수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 좌표의 위치는 사과나무에 이 정도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X 좌표는 마이너스 120부터 120 정도, 그리고 한 번 더 복사해서 Y 좌표는 마이너스 70부터 140 정도. 그러면 지금 나뭇잎이 있는 이 정도 위치에 복제본이 위치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과가 20개가 복제돼서 지금 우리가 지정해준 XY 좌표 이곳에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 복제본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여러 개 한꺼번에 생성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복제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실행하는 동안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를 복사해서 만들어내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실습 예제에서 우리가 다뤄보았던 복제하기 기능과 그리고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복제 유령 피하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을 잠깐 드리면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화면의 오른쪽에서 유령이 나타나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스프라이트가 유령 스프라이트인데요. 오른쪽에서 계속 하나씩 복제 유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피코 스프라이트를 점프를 하게 할 거고요. 유령이 다가오면 점프를 해서 유령을 피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령을 피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게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서 유령이 나타나고요. 지금 피코가 유령을 피해서 점프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점프를 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멈추고 지금 복제본 유령도 사라진 상태이죠. 네, 이렇게 복제본 유령을 피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과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배경은 나이트시티 배경을 사용할 거고요. 스프라이트는 고양이는 삭제하고 판타지 스프라이트 중에서 피코를 가져올 건데요. 피코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피코 워킹 스프라이트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유령 스프라이트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령은 실행 중에 복제본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피코 스프라이트는 화면의 왼쪽 여기에 위치하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우리가 점프를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코 스프라이트가 항상 이곳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XY 좌표를 어디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코가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걷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모양 바꾸기 기능을 사용해서 걷고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서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고 형태 카테고리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모양 바꾸는 것을 너무 빨리 하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제어 카테고리에서 몇 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시간은 0.2초 기다리기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피코가 이렇게 항상 걷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피코가 점프를 하도록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오고 점프를 하는 동작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동작 카테고리에서 Y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 블럭을 사용해 볼게요. 10만큼 바꾸기 하면 아주 조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20이라는 숫자를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후에 약 유령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1초 기다린 후에 올라간 만큼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할게요. 그래서 Y좌표를 마이너스 100만큼 이렇게 바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걷고 있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점프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누르면 점프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게임에 재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점프할 때 소리를 재생하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피코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팝 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팝 소리를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재생하기를 해서 점프하는 동안에 효과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유령 스프라이트를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이 유령 스프라이트는 프로젝트가 실행을 시작하면 오른쪽에서 복제본이 나타나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원본 스프라이트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기기를 할 거고요. 복제본만 나중에 화면에 보여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령이 좀 크기 때문에 크기를 50% 정도 정하기 해서 유령의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좀 작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유령을 오른쪽으로 좀 옮겨 놓고 이 위치에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XY 좌표 여기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초기화를 할게요. 그리고 자신의 복제본을 계속 반복해서 생성을 하게 하겠습니다. 무한 반복문을 가지고 오고 나 자신 복제하기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근데 이 복제본이 생성되는 그 시간 간격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어에 있는 몇 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지고 올 건데요. 지금 이렇게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하면 1초마다 한 번씩 복제본이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 1초라는 시간을 항상 균일하게 하지 않고 난수로 시간 간격을 좀 더 불규칙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부터 2.5초 사이마다 한 번씩 복제본이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은 이렇게 난수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를 시켰기 때문에 복제본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제어 카테고리에서 복제되었을 때 시작 블럭을 가지고 와서 복제본에 대한 코딩을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복제가 되면 원본이 지금 숨겨진 상태에서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복제본도 화면에 지금은 나타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제본은 우리가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이기 블럭을 가지고 올 거고 복제본의 모양은 지금 유령이 4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모양들 중에 랜덤하게 하나가 선택되어져서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뭐뭐로 바꾸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블럭은 모양의 이름을 선택해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모양 이름 대신에 우리가 숫자 값을 주면 그 해당하는 숫자의 모양 번호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지금 4가지가 있기 때문에 1부터 4 사이의 난수를 주게 되면 4개 중에 한 가지의 모양이 선택이 되게 되고요. 항상 오른쪽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X좌표를 뭐뭐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200으로 정하기 해놓고 복제본을 이곳에 위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제본이 생성되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좌우를 이동하게 할 수 있는 X좌표를 우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 이 블럭을 가지고 오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음수값인 마이너스 7로 바꾸기로 할게요. 이 마이너스 7만큼 바꾸기 이 블럭을 계속 반복을 해서 실행해야 유령 복제본이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제어 카테고리에서
반복문 중에 뭐뭐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이 이동하는 블럭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왼쪽 벽에 닿으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이 복제본을 삭제할 거라서 이 조건문은 유령이 왼쪽까지 이동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에서 작은지 비교할 수 있는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오고 동작 카테고리에서 X좌표를 반환하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X좌표가 마이너스 200보다 작은지 비교할 수 있는 조건문을 만들고 여기 반복문에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까지 계속 이동하다가 왼쪽 벽에 닿아서 마이너스 200보다 X좌표가 작아지면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반복문이 종료가 되면 지금 이 현재 유령 복제본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해서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유령이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 닿으면 복제본이 삭제가 돼서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령이 지금 100% 크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크기를 50%로 정하기로 했는데 숫자를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크기를 50%로 정하기로 바꿔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유령이 좀 더 작아진 상태로 나타나서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령이 좀 더 위에 위치하는 것 같아서 유령의 Y좌표를 한 마이너스 50 정도로 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도록 할게요. 네, 실행하면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바꿔놓고 그럼 이번엔 피코가 점프를 해서 유령을 피해야 되는데 유령을 피하다가 만약에 유령을 피하지 못해서 유령에 닿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코가 유령에 닿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복제본에서 이 반복문 안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복제본이 이동을 하다가 만약 조건문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피코에 닿았는지 판단을 하려면 감지 카테고리에 보면 어디에 닿았는가 라는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피코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 피코에 닿았으면 이 프로젝트를 모두 멈추기 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서 모두 멈추기. 이 조건문을 여기 반복문 안으로 결합시켜서 유령이 이동하는 동안 피코에 닿았는지 계속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닿았으면 프로젝트를 모두 멈추도록. 그리고 프로젝트가 멈추기 전에 닿았다는 것을 효과음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 탭을 클릭하고 종료할 때쯤에 우리가 효과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 네, 이 소리를 재생하고 프로젝트를 멈춰 보도록 할게요. 다시 코드 탭으로 돌아와서 소리 카테고리에서 소리 끝까지 재생하기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프로젝트를 멈추기 전에 이 소리를 재생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고 유령이 나타나면 점프, 점프, 점프 해서 유령을 피하다가 네, 이렇게 피하지 못하면 효과음을 재생하고 프로젝트를 멈추도록 해서 게임을 종료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복제 유령 피하기 프로젝트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